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밤중 비명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하인들은 눈앞의 광경에 기겁을 했지요. 곱디고 온 여인이 방 한가운데 죽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은빛 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한 점 상처도 없었고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녀만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열흘 뒤 죽은 여인의 남편이 새 아내를 들였습니다. 너무 빠른 재혼이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택에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비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은 어떻게 진실을 밝혔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억울한 운명 앞에 선 여인 서월과 비녀에 담긴 진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충청도 공주 땅 어느 양반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도판서 이익상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덕망 있는 양반으로 소문났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악당이었지요. 이익상의 악행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작년 봄에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과부 박씨가 논 두 마지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이 이익상의 논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익상은 그 땅을 탐내어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씨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허위 문서를 위조하여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변호할 돈도 없었고 글도 몰랐습니다. 결국 논은 이익상의 것이 되었고 박씨는 거지가 되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통곡이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신다고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더 끔찍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선비 김진사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이익상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밤중에 부하들을 보내 김진사를 습격하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험한 산길에서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물론 포기해야 했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억울함에 관하여 고발했지만 이익상의 뇌물을 받은 수령은 오히려 김진사를 모함죄로 곤장을 쳤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피를 토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가장 비열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장씨네 딸이 16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워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이익상은 그 딸을 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이미 같은 마을 총각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이익상은 화가 나서 장씨의 아버지를 불러 협박했습니다. 딸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영모죄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떨며 애원했지만 이익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씨는 이익상의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장씨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씨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저택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며 장씨를 돌려달라고 빌었지만 문지기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결국 약혼자는 절망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씨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익상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네 번째 악행은 자신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익상의 집에는 하인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무자비한 매질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가을 하인 한 명이 쌀독을 엎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익상은 그를 마당에 묶어놓고 곤장 50대를 쳤습니다. 피가 흥건히 고이고 살점이 터져 나갔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하인은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뒷산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시신을 달라고 빌었지만 이익상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인의 어머니는 저택 앞에서 통곡하며 쓰러졌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 마을 사람들은 이익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부리며 재산을 불리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익상의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월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서월은 몰락한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여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씨였습니다. 서월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약값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익상의 아들 이현이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이현은 아버지와 달리 얌전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힘도 용기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지요. 서월의 어머니는 고민 끝에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고 딸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월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익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혼례를 치르고 이익상의 저택으로 들어간 서월은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 이익상은 며느리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고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인시가 되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시아버지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방바닥을 쓸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지가 남아있으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월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방을 청소했습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익상은 입맛이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국이 짜다고 화를 내며 뜨거운 국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릇이 서월의 팔에 맞아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피부가 익어 붉게 물집이 잡혔지만 서월은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익상은 냉정하게 다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을 뿐이었습니다. 4시가 되면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저택에는 사람이 많았기에 빨래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옷을 빨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더 심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손이 퉁퉁 부어올랐고 손톱 밑이 갈라지며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오시에는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돌계단을 닦고 담장을 따라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에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라곤 식은 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없고 김치조차 씌어서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시가 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먼지를 털고
장독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일하다 보면 등과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시가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익상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술상까지 차려야 했고 안주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욕설이 쏟아졌고 때로는 그릇이 날아왔습니다. 술시가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물집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등과 허리는 쑤시고 아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고통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서월은 밤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 이현은 아내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월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미안한 듯 눈길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서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어머니를 위해 이 집에 왔건만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걸까?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익상이 서월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월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 이익상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순한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익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월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서월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월은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으십시오. 아버님 안 됩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주어 서월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월은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현의 목소리에 이익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월은 그 틈을 타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월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익상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을 2배로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서월은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월의 고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익상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월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올렸습니다. 이익상은 밥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밥이 설익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서월이 다시 확인해 보니 밥은 제대로 익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엎어버리며 다시 만들어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밥과 국이 마루 바닥에 쏟아졌고 그릇이 깨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월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국이 싱겁다고, 어느 때는 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마당에 먼지가 남아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서월이 아무리 정성껏 일해도 이익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월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이 치욕을 견딜 수 있을까? 어머니를 위해 이 집에 왔지만 이렇게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양반집 딸로 태어나 바느질과 글을 배웠건만 이제는 매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도록
일만 해야 하는가. 때로는 이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서월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 필요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혼이 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월은 자신의 운명과 어머니의 생명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월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있던 숯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서월은 당황하여 다시 불을 지피려 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졌고 이익상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익상이 서재에서 나와 서월을 꾸짖었습니다. 서월은 무릎을 꿇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익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집안일에 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벌로 하루 종일 밥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월은 그날 밤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실까? 건강하게 계실까? 그 생각만이 서월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익상의 귀중한 도자기 화병이 깨졌습니다. 그것은 이익상이 아끼는 명품 도자기였습니다. 이익상은 누가 깨뜨렸는지 추궁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이익상의 눈이 서월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깨뜨렸구나. 서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 화병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익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도둑질까지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아닙니다. 서월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익상은 서월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려 놓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도자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월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몸으로 갚아야지. 이익상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월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방에 혼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익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월은 급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익상이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지만 서월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익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집안의 늙은 유모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이익상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하인이었습니다. 이익상의 악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박 씨는 서월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익상이 서월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월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박 씨는 몰래 서월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해주고 이익상의 기분을 살피며 알려주었습니다. 서월에게 박 씨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위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익상이 서월을 다시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월은 거부했지만 이익상은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익상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이익상이 으르렁거리며 서월을 덮쳤습니다. 서월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해 밀어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서월의 손이 탁자 위의 비녀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혼례 때 선물로 주는 비녀였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들어 이익상을 찔렀습니다. 아! 이익상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월은 그 틈을 타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익상은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를 해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집안 사람들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서월은 방에 갇혀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익상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 이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두려워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월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익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서월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이 불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비녀를 증거로 남기겠다고. 이익상의 악행을 밝히겠다고. 억울하게 죽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과연 서월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익상에게 희생당하고 말 것일까요? 서월의 위기는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익상은 서월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물도 하루에 한 번만 주었습니다. 서월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익상이 잠든 밤, 박 씨는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월은 고마워하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마님, 저택을 떠나셔야 합니다. 박 씨가 다시 한번 간곡히 권했습니다. 이익상이 서월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독을 탄 음식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월은 소름이 돋았지만 여전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계십시오. 박 씨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해독제로 쓸 수 있는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월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월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자여, 내 비녀를 소중히 간직하라. 그것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니라. 서월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녀를 보니 이상하게도 은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비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간직하겠다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익상이 하인을 시켜 음식을 보냈습니다. 국과 밥이 담긴 소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박 씨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서월은 조심스럽게 국을 관찰했습니다. 색깔이 이상하게 탁했고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월은 국을 마시지 않고 옆에 두었습니다. 대신 박 씨가 준 약초를 몰래 끓여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익상이 서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서월이 죽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서월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익상은 당황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다시 관찰했습니다. 이익상이 밤마다 서재로 가는 것을 창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월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태우는 걸까? 어느 날 밤 이익상이 서재를 나간 틈을 타 서월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재 앞에 도착하자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월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화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월은 급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그것은 문서였습니다. 이익상이 저지른 악행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기록, 백성들을 착취한 내역, 사람을 죽인 증거.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월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상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서월은 재빨리 몇 장을 집어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긁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월은 문서를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이익상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부 박 씨의 땅을 빼앗은 일, 김진사를 해친 일, 장 씨를 첩으로 삼은 일.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인을 죽인 일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월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를 관하에 고발하면 이익상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관하까지 갈 수 없었고 문서를 들고 나가다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서월은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문서를 남기겠다고. 그리고 비녀와 함께 숨겨두어 언젠가 누군가 찾아 진실을 밝히게 하겠다고. 서월은 문서를 작게 접어 비녀 머리 장식 속에 숨겼습니다. 비녀는 속이 비어 있어 작은 종이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천으로 싸서 방바닥 밑에 숨겼습니다. 만약 이익상이 방을 뒤진다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월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익상은 반드시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비녀가 증거를 품고 있으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서월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올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서월은 비녀를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녀야, 부디 나를 지켜다오. 그리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진실을 밝혀다오. 비녀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서월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익상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이익상이 악몽을 꾸고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하인이 나타나 복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이익상은 땀을 뻘뻘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과부 박 씨가 꿈에 나타나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익상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월은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이익상을 벌하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죽은 원혼들이 복수하는 것일까? 어쨌든 이익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낮에도 불안해했습니다. 서월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익상은 서월 때문에 악몽을 꾼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주를 걸었다고 무당에게 빌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익상은 결심했습니다. 서월을 없애기로. 어느 날 밤 이익상은 몰래 독약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월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인에게 명령하여 서월의 음식에 독을 타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이를 눈치채고 서월에게 경고했습니다. 마님, 오늘 밤 절대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서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죽일 것이다. 서월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억울함을 남기지 않겠다고. 비녀의 모든 진실을 담았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과연 서월은 이익상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억울하게 죽고 말 것일까요? 서월은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상황을 느꼈습니다. 이익상의 눈빛은 점점 더 험악해졌고 하인들도 서월을 멀리했습니다. 모두가 서월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월에게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과 밥, 그리고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경고를 기억했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역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말에 서월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로 이익상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서월은 박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하면서 너무 많은 억울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익상의 악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님,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양에 박 씨의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가 관아에서 일하는 설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증거를 그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익상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월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숨겨둔 문서를 꺼내 박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조카에게 전해 주십시오. 박 씨는 문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익상의 악행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조카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익상이 서월의 방을 감시하고 있어 박 씨가 저택을 빠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이익상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월을 직접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익상은 서월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월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익상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 이익상이 으르렁거리며 칼을 들었습니다. 서월은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두려워서 숨어버렸고 남편 이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월은 필사적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방어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이 비녀였습니다. 서월은 재빨리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익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월은 옆으로 피하며 비녀로 이익상의 손을 찔렀습니다. 야! 이익상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월은 그 틈을 타 방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이 뒤에서 서월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 이익상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서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월은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익상이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박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밀쳐내고 서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꽉 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서월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녀가 이상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익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익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녀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익상, 내 죄를 아느냐? 그것은 서월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웅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익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목소리는 계속 이익상을 질책했습니다. 이익상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 서월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녀가 정말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비녀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익상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하인들이 달려와 이익상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인들은 급히 이익상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은비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서월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박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익상이 정신을 잃은 지금 저택을 빠져나가 관하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택을 떠나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익상이 깨어나면 더 큰 복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서월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비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씨,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서월의 말에 박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서월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조카에게 문서를 전달하겠다고. 그리고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다음 날, 박 씨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에는 서월이 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익상은 사흘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청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마님이 미쳤다고, 귀신에 홀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월은 조용히 방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성공하기를, 관아에서 관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녀를 품에 안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월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이익상은 서월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익상은 서월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집안의 재물을 훔쳤다고, 시아버지를 저주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더 이상 둘 수 없다. 이익상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월을 쫓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월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서월을 붙잡아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서월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익상의 손에 죽고 말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월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등골을 스쳤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둠만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손에 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효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익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목숨을 끊겠다. 이익상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월은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이익상이 서월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월은 숨이 막혀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이익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월의 손에 쥐어진 비녀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은빛 빗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이익상을 휩쌌습니다. 야! 이익상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서월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녀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익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인은 서월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월의 어머니가 남긴 홀령이었습니다. 이익상, 내 죄를 아느냐? 여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익상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다. 과부의 땅을 빼앗고 선비를 해쳤으며 하인을 죽였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익상은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까지 죽이려 했구나. 여인이 이익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익상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힌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이익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익상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이익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하인들은
눈앞의 광경에 기겁했습니다. 이익상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방 안에는 이상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서월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딸아, 두려워 마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 말과 함께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녀의 빛도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비녀 속에 담긴 어머니의 혼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익상은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피와 거품이 섞여 나왔고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이익상을 부축하여 방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하인들이 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한양까지 가서 문서를 전달했고 관아에서는 즉시 관리를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익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익상을 체포한다. 관리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익상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이익상이 정신을 차리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꺼내 들며 이익상의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과부의 땅을 강탈하고 선비를 해쳤으며 백성을 착취하고 하인을 살해했다. 이익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숨겨둔 문서가 발각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 관리가 서월을 가리켰습니다. 서월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이익상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독을 먹이려 했는지,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상을 포박했습니다. 나를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익상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이익상을 끌고 저택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탐관오리 이익상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하늘이 돕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서월은 저택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가 서월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제 끝났습니다. 박 씨의 말에 서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익상의 악행이 드러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에. 다음 날 관아에서는 이익상을 신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이익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익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관아의 수령은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익상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백성을 괴롭힌 죄로 곤장백대를 맞았습니다. 이익상은 형벌을 받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형벌이 끝난 후 이익상은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이익상이 유배를 떠난 후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익상이 빼앗은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과부 박 씨는 자신의 논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박 씨는 논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가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익상이 빼앗은 재산 중 일부가 김진사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진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다리는 낫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활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이익상의 집에서 풀려났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장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약혼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장 씨의 가족은 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죽은 하인의 가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익상이 쌓아둔 재산 중 일부가 유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인의 어머니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억울함이 풀렸단다. 그렇게 이익상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한편 서월은 저택에 남았습니다. 남편 이현은 아버지가 떠난 후 비로소 서월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이현은 무릎을 꿇고 서월에게 빌었습니다. 자신이 비겁했다고,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월은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도 이익상의 희생자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억눌려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들어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월의 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서월의 말에 이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현은 변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하인들을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월은 저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상이 쌓아둔 불법 재산은 모두 관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서월은 저택의 하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누구도 매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월의 곁을 지키며 도왔습니다. 서월에게 박 씨는 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저택을 운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월을 존경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정의를 이뤄낸 여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서월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익상의 유배지에서 소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익상이 섬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서월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익상을 미워했지만 죽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비녀는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담긴 비녀, 자신을 지켜준 비녀. 서월은 비녀를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대로 물려주며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교훈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택은 점점 번영했습니다. 이현은 정직하게 일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서월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월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딸이 왔습니다. 서월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익상의 악행, 자신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정의. 어머니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비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월은 비녀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비녀는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딸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서월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억울함도, 고통도, 두려움도.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서월의 말에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꽃이 피 날아와 무덤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서월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월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비녀의 주인이라네. 억울하게 죽을 뻔했지만 끝내 살아남아 정의를 이뤘지. 서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는 대대로 물려지며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월과 이현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가족처럼 대우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존경했습니다. 이현은 정직하게 일하며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월의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는 무엇인가요? 딸은 서월이 소중히 보관하던 은비녀를 가리켰습니다. 서월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비녀에는 할머니의 혼이 담겨 있단다. 딸은 눈을 크게 뜨며 들었습니다. 서월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익상의 악행, 자신의 고통, 그리고 비녀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 할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셨단다. 서월의 말에 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비녀를 물려받을 수 있나요? 딸의 질문에 서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 비녀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서월은 딸에게 가르쳤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것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비녀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한편 이익상이 유배 갔던 섬에서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익상은 섬에 도착한 후 온갖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이익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미친 사람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익상은 혼자 외딴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익상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과부 박씨, 김진사, 장씨, 죽은 하인. 그들은 모두 이익상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라.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익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익상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깨어 있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이익상은 오두막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크게 뜨인 채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섬 사람들은 이익상을 아무렇게나 묻었습니다. 무덤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익상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서월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월은 저택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익상이 남긴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월은 그 문서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악행의 기록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문서가 재로 변했습니다. 서월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악행도 고통도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서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현이 들어와 서월의 곁에 섰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이현의 말에 서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든 행복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인들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 씨는 서월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여인이 이렇게 행복해진 것이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월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녀는 우리 집안의 보물입니다. 서월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혼이 담긴 이 비녀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경건하게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현도 고개를 숙여 비녀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녀를 대대로 물려주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월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악행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월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월은 비녀를 다시 보관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서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월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 잘 견뎌주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갈 곳으로 가야 한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서월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어머니, 서월이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미소 짓고 사라졌습니다. 서월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쉬러 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서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월처럼 우리 삶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끝내 승리합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견디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비녀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서월은 고통을 견디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의를 이루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서월처럼 살아갑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한 마음을 지키고 정의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여인 서월이 어머니의 비녀로 정의를 이루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월처럼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선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